반갑습니다. 예, 안 반가운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짧고 여러분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아마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전부 이제 중독된 친구들이 왔죠? 다 중독된 친구들이 온 거 아닌가? 내가 잘못 들어왔네. 중독된 친구 전도하는 맞나요? 저는 청소년 시기에 중독 하나 있었어요. 무슨 중독이었냐면 그때는 게임을 별로 안 했어요. 게임기가 없었고 폭력 중독. 내가 붙인 이름인데 제가 이제 마음에 어떤 그 화나는 게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어떤 기분 나쁜 말을 탁 하면 그 말을 가지고 집에 가서 계속 생각하는 거라. 이 생각도 중독돼요. 계속 생각을 하면서 그 친구를 밤에 막 실컷 두들겨 패는 거지, 혼자서. 뭘로? 생각으로. 그런 친구 있어요? 나는, 나한테 이제 기분 나쁜 말을 혹시 했다면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는 내가 화를 바로 못 냈던 것 같아. 용기가 없었는지. 집에 가서 이제 혼자 이렇게 때리고, 그 다음에 팍 찬 다음에 찍어가지고 코피를 내고, 그렇게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싸움을 그렇게 되니까 많이 하게 됐어요. 마음으로 자꾸 폭력적인 걸 생각하니까. 나한테 어떤 기분 나쁜 말 한 친구는 그 다음에 얻어 터지기는 그렇게 안 보이죠. 지금 제가 이제 그 복음을 알고 많이 착해졌어요, 얼굴이. 그전에는 눈에서 살기가 돈다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제가 성격이 급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면서 굉장히 그런 성향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성적이라 하고, 집에서 말 안 한다 하고, 굉장히 조용하다 했는데, 학교 가서도 조용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만 이렇게 해코지를 하나, 조금만 나를 건드리면, 주먹이 먼저 날아가는. 내가 먼저 이제 남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그 정신적인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나에게 조금만 피해가 오면은 이제 바로 날아가든지 아니면 내가 좀 힘이 좀 안 되겠다 싶은 친구는 내 혼자 집에 돌아가 가지고 꿈에 이제 들고 패는 거지. 이제 또 이게 생각하면서 이제 계속 패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성격이 이제 굉장히 폭력적이 되는, 그게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거치면서 대학을 가면서는 그 하나님이 치유를 좀 시키셨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중독이다. 우울증도 어떻게 보면은 생각 속에 자기를 스스로 가두어 버리는 하나의 중독이다. 그래서 뭐 마약이다, 술이다, 뭐 담배다 이런 것만 중독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중독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된다고요? 중독의 시작은 생각에서부터 돼요. 필이 딱 꼽히는 거죠. 어떨 때 필이. 그래서 어떤 생각이 탁 들어오면 잡힌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유 목사님 요즘 이제 계속 말씀하시면서 각인이 된다고 그러죠. 각인. 각인이 탁 되어서 진짜 도장색이 듯이 콱 찍히는 거죠. 생각 속에 각인이 딱 되는. 생각에 각인이 되는 통로는 뭘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또 우리가 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뇌에까지 실제 각인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내게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죠. 행동으로 나타나면 이게 이제 내 습관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중독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그래서 더 심해지면 내 인생 전체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것까지 갑니다. 제가 한 8년 전에 이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안동교도소를 간 적이 있어요. 거기 가면 철창문을 탁 열고 들어가면, 여기 교도소 들어가면 가본 친구 아무도 없죠? 철창을 탁 열고 들어가면 그 교도소 안에 이제 문을 한 3개 정도 철창을 거치고 나면 요거 한 반 정도 되는 방이 있어요. 그런 방에 탁 들어가면 이제 마약 사범들 파란 명찰을 탁 달고 와요. 하얀 명찰이 있고, 교도소 가면
파란 명찰이 있고 빨간색 명찰이 있어요. 빨간색 명찰은 어떤 죄를 지어서 온 사람일까? 살인. 파란 명찰은 어떤 범죄일까? 이게 마약. 마약 사범은 파란 명찰, 하얀 명찰이 아니고 이게 파란색 명찰을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마약 하다 왔구나 딱 표가 나. 그래서 파란 명찰을 단 사람이 한 15명 이렇게 딱 와서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 소개를 하고 강의를 잠깐 하고 같이 이제 가져간 떡이나 뭐 과자나 이런 거 이제 먹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먹으면서 내 옆에 어떤 한 명이 탁 앉아 있는 거라. 그 한 명을 탁 보니까 사람이 깨끗해 보이고 굉장히 그 마약했던 것 같지 않은 그런 표정으로 굉장히 점잖게 앉아 있길래 그게 어떻게 몇 번째 들어왔냐 하니까 자기가 세 번째로 마약하다 왔는데 자기가 이제 그때부터 자기 이야기를 수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도 오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그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전직 경찰이라. 부산에서 마약 사범들을 많이 잡다가 너무 많이 잡아서 검찰청 마약 담당 검사 밑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마약 사범만 잡는 경찰로 굉장히 승진을 많이 했던.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마약 중독이 되었던 이야기를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중독이 되었냐면 부산에서 돈 2천만 원을 탁 가방에 들고 이제 대구의 두류공원에 이제 접선이라 그러지. 마약을 팔러 나오는 사람을 탁 만나고 자기는 마약을 사는 것처럼 해서 위장해서 그 자리에 경찰들이 형사들이 탁 덮쳐서 일망타진하는 그런 영화 본 적 있죠? 실제로 이제 그렇게 마약 사범을 잡으러 갔던 형사 입장에서 딱 가니까 그 자리에서 마약 판매하는 사람들이 눈치가 굉장히 빠르거든. 그래야 팔아먹거든. 아니면 현장에서 잡히면 바로 감옥 가니까. 아무래도 당신은 마약할 사람 같지 않다. 그래서 의심이 간다. 일단 차에 타라. 본고에 딱 태우고 거기에서 동대구 역 근처 여관으로 탁 가는 거예요. 여관에 탁 가가지고 당신이 진짜 마약을 사러 왔고 당신 마약하는지 일단 증명을 해봐라. 당신이 한번 맞아봐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형사인데 자기 마음에 잠깐 갈등이 여기서 바로 싸우고 체포로 들어가느냐 1대 한 3, 4명 되는데 아니면 내가 맞고 뭐 이제 자기 그 같이 동료들은 뒤에 따라오고 아마 조금 늦게 따라오는 거. 그래서 본인이 갈등하다가 뭐 한 번 맞는 거 내가 여기서 맞고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한 번 맞았는데 그때 바로 중독이라는 게 자기에게 각인이 팍 완전 세포까지 신경 세포까지 이 마약이 꽉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자기가 중독됐다. 자기 표현으로. 그때 이후로 경찰 생활하면서 마약 사범을 잡아서 마약 만약에 1g을 하면 그 중에 일부를 또 내 몸에 찌르고 또 경찰에 또 이렇게 마약 사건 했다고 내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이 점점 마약 중독이 돼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드러나겠어요? 안 드러나겠어요? 결국 드러나지. 그러니까 1990년대 후반에 환각 형사 이래가지고 신문에 크게 났대. 그러면서 이제 마약 잡는 경찰이 마약을 하다가 잡혔다. 그 이후로 자기가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안동교도소에서 우리 이제 마약 재활팀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내가 당신 이야기를 내가 청소년들에게 한번 만나면 해도 되겠느냐 해달라고. 자기는 경찰이었고 마약했을 때 얼마나 고통이 오고 짧은 그 기쁨과 쾌락이 있지만 그 쾌락 이후에 오는 고통이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몰랐고 뭐 한 번 정도 마약 주사를 맞는다고 그게 중독이 될 줄을 상상을 못 했는데 자기가 중독이 되고 보니까 정말 이건 끊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결혼했는데 남자가 이렇게 바람이 나면 참 어렵다 그러죠. 바람난 남편을 바람을 잠재우려면 도박을 배우면 바람을 안 피운대. 화토가 그만큼 도박, 포카 이런 게 이제 게임 여러분 도박이랑 마찬가지. 이게 도박으로 들어가면 남녀 관계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다는 거죠. 여자친구 만나는 것보다 도박이 더 재미있잖아. 근데 도박을 또 끊게 하려면 도박보다 더 강한 게 뭘 것 같아? 광호야. 도박보다 더 강한 게 뭘 것 같아?
내가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지? 빨리 센스 있게 돌려야지. 그렇지. 도박하는 사람이 마약을 배우면 도박보다 마약 쪽으로 달리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강한 거예요. 한 번에 그냥 충격처럼 우리 뇌세포와 온 신경세포를 때려서 쾌락과 어떤 굉장히 기쁨이라는 걸 일시적으로 팍 주지만 짧은 순간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오는 고통이라는 게 굉장히 커지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뭐 이제 예방교육 하는 것 같은데 특히 우리 랩런트들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친구 전도하기 전에 중독된 친구, 여러 친구들 전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진짜 중독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지금 절실하게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많은지 사실 몰라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친구 아니면 여러분들 가족이나 친척 중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있어요. 우리나라에 마약하다가 마약만 여러 가지 중독이 있겠죠. 도박, 알코올, 여러 가지 성 여러 가지 부분에 중독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매년 마약하다가 잡히는 숫자가 10,000명. 10,000명이 마약하다가 경찰에 잡혀서 들어오는 사람. 이게 법적으로 드러난 숫자지. 그러면 국제적으로 10,000명 정도가 잡히면 대략 얼마 정도가 실제 마약을 하느냐, 이렇게 마약 범죄 개수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추산해 보면 곱하기 20이라. 우리나라에 20만 명 정도의 마약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내가 한 10년 가까이 대구에서 마약하다가 잡혀오고 검찰청에 잡혀오면 이제 감옥을 바로 넣든지 재판을 받고 아니면 마약퇴치운동 본부로 연결이 되어서 이제 나한테 연락이 와요. 그럼 내가 이제 검찰청에서 잡혀오는 그 사람을 보고 이제 상담을 해서 당신은 교육을 받아서 재판 안 받고 선처지 재판 안 받고 교육을 통해서 당신이 마약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자, 그게 대구에서 하고 있는 라파 교정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이라. 거기에 오는 사람들 실제 마약을 이렇게 접하고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감옥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여기에서 곱하기 2 내지 3을 해야 실제 우리나라 숫자가 나온다. 이렇게. 그러면 대략 얼마예요? 40만에서 60만. 한국에서 마약 중독자들을 실제로 치료하고 하는 병원이 있어요. 한 10개 정도 병원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병원이 우리나라 국가에서 세운 국립부곡병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국립부곡병원에는 이제 국가에서 무료로 마약 중독자들을 치료해줘요. 왜냐하면 이 마약이 그 다음에 폭력으로 가정 문제로 워낙 심각해지기 때문에 국가에서 무료로 치료해 주는 거예요. 알코올은 무료가 아니에요. 돈 받고 보통 치료하는데 마약은 무료로 해주는데도 이제 자꾸 숨고 이러기 때문에 많이 오질 않지. 그런데 거기에서 있는 병원장님이 나하고 이제 가끔 만나. 그분 이야기로 100만 명 정도가 될 것 같다 이래요. 100만 명. 그만큼 굉장히 많은 사례를 만나다 보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에 마약 하나만 해도 중독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독된 친구 전도하기 왔는데 오늘 마약 중심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질문도 좀 받고 여러분들 이야기도 좀 듣고 하려고 하는데 장로님이 봤던 마약 중독 그 몇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먼저 좀 할게요. 제가 이제 약사인데 전도를 나가 보니까 전도가 잘 안 돼. 약사인데 부끄러움이 많아요. 부끄럼 많아 보이죠? 내성적이고 사람 앞에 서서 말하는 거를 거의 안 해봤어. 대학 때까지 대학 가가지고 조금 과 대표라는 것을 하게 되고 조금 섰지만 그때도 굉장히 떨려서 사람 앞에 서는 게 굉장히 무서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복음이 탁 들어오고 생명이 역사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는 전도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성격도 조금 바꾸어 가셨어요. 하나님 나는 약사인데 나가보니까 부끄럽고 전도지 주니까 안 받는 사람들 만나면 굉장히 밉고 내가 뭐 장사꾼인가 싶고 이게 전도하기가 참 너무 힘듭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한 13년, 12년, 13년 전에 계속 말씀을 듣는 중에 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문을 보면서 기도를 해라. 신문을 보면서 기도를 해라. 나는 TV 보면서도 기도한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기도는 이렇게 탁 무릎 꿇고 손 모아서 하나님 이렇게 하는 기도만 생각했는데 그때 한 12년 전에 신문 보면서도 기도하고 화장실에 똥 누면서도 기도하고 누워서도 하고 길 가면서도 하고 TV 보면서도 하고 심지어는 범죄 가운데서도 기도해라. 기도한다. 뭐 이런 메시지 중에 이야기를 잠깐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전도하기 이전에 기도가 좀 되어져야 되겠다. 요즘도 기도 메시지 중요하게 하시지만 그때도 이제 짧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는 약사인데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전도할까요? 그 가운데 그 당시에 이게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5기초에 합숙, 팀 합숙, 전문 합숙, 뭐 70인 전도 합숙 이렇게 쭉 5 시스템에다가 5 어떤 그 훈련이 있었고 그리고 5 미래 이야기 하시면서 초, 중, 고 앞에 대학 앞에 지금 청소년들이 거의 다 무너져 가고 있고 말씀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초, 중, 고 대학 앞에 전문교회를 세워라. 10몇 년 전에 이미 13년 전에 그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그때 그걸 언약으로 잡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지금 말하면 정식기도인데 하나님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 뭐 초중고 대학 앞에 전문교회 세워지고 지금 문화는 거의 귀신 문화, 타락 문화, 음란 문화 속으로 가기 때문에 문화센터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산업은 진짜 술 장사, 마약 장사 전부 이상한 쪽으로만 돈이 몰리고 있고 정상적인 어떻게 보면 경제는 산업은 굉장히 무너져 가고 있다. 정직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일해 가지고는 진짜 밥 먹기 힘든 시대가 자꾸 오고 있다. 그래서 산업 선교, 산업이 일어나서 이거가 이 힘 가지고 선교해라. 산업 선교. 문화는 정말 청소년부터 어른 문화까지 전부 술 문화, 무속 문화, 진짜 음란 문화 이런 것들로 꽉 들어있기 때문에 문화 사역해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실은 병들어 있다. 정신병, 육체적인 병, 영적인 병 모두 질병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치유 사역. 그래서 4가지 이야기하셨어요. 그때 암, 에이즈, 정신병, 마약 이렇게 4가지 치유 사역원을 두고 기도해라. 그때 제가 12년, 13년 전에 그 말씀을 딱 잡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20가지 지금 비전이죠. 초중고등학교 초중고 대학 앞에 전문교회 문화센터 산업선교 교포 치유사역원. 치유사역원에 나는 약사니까 암, 에이즈, 정신병, 마약 치유. 이렇게 이제 내가 나도 모르게 그냥 생각이 날 정도로 그때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신문을 보고 TV를 보면서도 기도를 해라. 그때 내가 그걸 언약으로 탁 잡고 내가 TV 보면서 기도하다가 신문 보면서 탁 기도를 하는데 신문을 탁 펴서. 근데 한국 마약 퇴치 운동 본부에서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난 약사인데 어떻게 전도하지 했는데 그러면 내가 중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교육할 수 있겠네? 교육할 때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친구들 만나면 여기서 전도할 수 있고 전문교회 생기질 수도 있겠네. 이제 이런 마음이 탁 왔어요. 야, 그래서 기도 제목 가지고 모든 거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나는 그때 좀 맛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후로 암이라든지 에이즈 이쪽보다도 장로님에게는 이제 마약이라는 이 주제가 신문에 탁 들어오면서 마약.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예방교육이라는 것을 하게 된 게 약사회에서 이제 기금을 내서 하는 게 마약 퇴치 운동 본부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한 10여 년 동안 쭉 오면서 지금은 미션이라는 뮤지컬도 이제 작년에 했고 이 마약 중독 주제를 가지고 문화화하고 이게 이제 내년에는 한 6억에서 한 7억 정도 국가 예산을 신청해서 청소년에 초점 맞춰서 예방에 초점 맞추어서 마약 중독이라는 그 중독 문화를 가지고 이 전국 순회 공연을 두고 이제 내년 예산을 신청하려고 올해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쭉 오다 보니까 야, 이게 중독 하나가 문화, 산업 모든 것까지 사실 연결이 되죠. 장로님의 기도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쭉 오다 보니까 만난 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 마음에 이제 생각나는 사람들 몇 사람들이 그 중에 한 7년 전에 마약을 하다가 전과 7개, 전과 7범이면 이제 별 7개라는데 폭력과 마약 전과 7범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만나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우리 아들이 이름이 무슨 만이야. 우리 마이가 지금 이 상태가 안 좋다. 지금 막 술을 먹고 마약을 지금 이렇게 하고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와서 좀 도와달라는. 그때 내가 탁 찾아갔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제 나보고 이제 실장님으로 라파 교정교실이라는 이제 그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장님 여기 좀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탁 하니까 맥주병을 놔놓고 일단 마약하고 이제 이미 막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또 맥주를 마시고 있어요. 그럼 저기 지금 나를 지금 감시하고 있는 카메라가 있다는 거예요. 카메라 없는데 하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 창문을 탁 열더니 저쪽에 지금 창문에 저쪽에 단독주택 이제 그가 주택이었는데 저쪽 주택에서 지금 우리 집으로 감시하고 있는 게 보이냐고.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없는데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제 혼자 가긴 좀 무서웠어요. 사실은 이 친구가 조폭 출신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회복자 한 명을 내가 데리고 갔었거든. 가니까 그 친구가 이제 그 친구도 마약을 했던 친구인데 지금 이제 총신 지금 이제 4학년 이번에 아마 졸업할 거예요. 그 친구를 그때 같이 데려갔는데 그 친구가 형님 그 친구도 이제 마약하다가 이제 복음 받고 지금 이제 우리 총신의 4학년까지 이제 진짜 전도자의 속으로 들어온 친구예요. 그 친구가 그때 같이 갔던 그 방에서 아 형님 그 감시 카메라 있습니다. 그래 있지. 그러면서 눈빛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전에는 너무도 황당하다는 듯이 자기는 분명히 있는데 왜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느냐. 이제 말하자면 환시라. 자기 눈에는 감시 카메라가 보이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안 보이는데 중독에서 나타나는 이제 환청, 환시 중에 실제로 내가 최고로 봤던 것을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만난 거지. 그래서 바깥에 경찰들이 쫙 깔려서 지금 감시하고 있다는 거죠. 경찰이 없는데 있다는 거예요. 경찰이 있으면 당장 자네를 잡아가지고 왜 여기서 있겠나? 아니 있다는 거예요. 너무도 확신 있게 자기 눈에는 보이고 지금 경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들리고 보인대. 그러면서 이 마약하는 사람이 사실은 마약 이전에 문제가 있구나. 정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약 이전에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는 그냥 마약이 내 몸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지만 마약하기 전에 이미 그 사람 속에 정신 속에 불안이라든지 어떤 강박적인 쫓기는 것들이 있으면 이 사람은 마약 딱 하면 쫓겨.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마약하는 사람들의 전문 용어로 따라꿈이라 그래. 따라꿈이. 경찰이나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계속 추적하고 이제 따라다니는 이제 이런 망상에 사로잡히는 그런 한 몇 년 전에 어떤 친구가 내비게이션을 탁 떼가지고 약국에 찾아왔어요. 내가 이제 장로님이 경영하는 약국에 지금 실장님 이게 지금 내비게이션인데 이게 지금 나를 계속 지금 감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이 친구를 내가 그 만난 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 감옥 갔다가 나와가지고 마약에서 감옥 갔다 나와가지고 이제 그 부인이 참 보통 마약하면 부인이 다 도망가요. 부인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내를 폭력 또 어떻게 보면은 의심 이쪽으로 많이 해서 가족을 많이 괴롭히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진짜 몇 년 있다가 다 도망가게 돼. 보통 혼자 남아. 마약 오래 하다 보면 돈도 다 날라가고 심지어는 뭐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다 팔아서 마약을 사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자녀가 2명 있었고 부인이 대구의 그 칠성시장이라는 곳에서 장사하면서 정말 성실하게 자녀들 키우고 있거든. 내가 알거든. 근데 이 친구가 탁 와가지고 아무도 못 믿겠는데 실장님은 믿을 수 있으니까 이걸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내비게이션에서 자기를 계속 내비게이션 버려라. 이게 또 문제가 아니래. 내비게이션을 떼도 차 안에 또 감시 카메라가 또 있대.
이게 이제 누군가가 자기를 감시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히면 굉장히 힘든 거지. 그럼 차도 좀 어디 세워놓고 조용히 어디 가서 쉬어라, 여간에. 여간에 가면 자기를 감시한대. 괴롭겠죠, 그죠? 본인은. 여간에 가면 TV가 저절로 탁 켜진대. 그런 TV가 있어요? 내가 가니까. 있대. 그런 TV 있어요? 있대, 자기가. 그러니까 혼수 상태가 온 거지. 여간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여간에 TV가 탁 켜진대. TV가 켜지면서 그 TV에서 자기를 감시하기 시작한대. 감시하는데 딱 집중해서 들으면 자기 집에 자기 부인의 소리가 다 들린대. 그때부터. 그러면서 부인이 마약을 하는 게 보인대. 여간에 있는데 자기는. 대단하지. 영안이 대단하지. 이게 영적 세계에서 노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는 여관에 있고 집에 있는 부인이 이미 소리가 다 들리고 보이고. 그래서 이 부인이 지금 마약 조직과 연계되어져서 지금 마약을 하고 있는데 이 자기 부인을 건져내야 되겠다.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이런 사람을 제가 이제 자꾸 만납니다. 만나다 보면 복음 없으면 같이 헷갈려요. 내가 정신과 의사가 이해가 돼요. 만약에 정신과 의사가 아무 복음에 답 없이 이런 만약에 이제 마약 안 해도 사실 정신분열증 증상 중에 이런 증상들이 가끔 나타나거든. 환청, 환시. 남들은 안 들리는 자기 귀에 들리고 보이니까 자기는 너무 확실하거든. 너무나 확실하거든. 이런 사람들 자주 만나다 보면 진짜 정신 안 차리고 복음 없으면 같이 맛이 간다니까. 근데 이제 영적 사실을 알고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많은 약사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왜 나를 쓰십니까? 난 좀 바쁜데. 그래도 네가 복음 속에서 그래도 복음을 조금 알지 않냐. 그거로 나를 쓰시는 것. 딴 건 내가 뛰어난 게 없다니까.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대단한 뭐 희생정신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자꾸 이렇게 쓰시는 거는 복음, 영적 사실을 조금 아는 거 그걸로 이 사람들이 내가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돌아온 거예요. 미쳤지. 가만히 있는데 자기를 따라온다 하지. 멀쩡한 자기 부인을 자꾸 의심해가 자기가 마약에 한 번씩 돌아가지고 그러지. 자기 부인이 이제 마약해고 마약 조직에 연루되어서 통장을 이제 다 꺼내는 거예요. 통장을 다 꺼내가지고 한번 보시라고. 통장이 있었는데 통장을 다 꺼내가지고 여기 이제 통장 한 6개 가져와가 그날 내비게이션 하고 통장을 다 꺼내더니 여기 찍혀 있는 거 보라는 거라. 여기 보면 이중으로 찍히는 경우 있잖아. 통장에 자동 인출기 같은 데 하다 보면 그걸 딱 이거는 내 와이프가 나를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입고 출고가 똑같아 내가 보니까. 근데 이 돈이 이리 갔다 이 돈이 이리 왔는데 이게 왜 옮겼냐 이거죠. 그럴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원금은 차이가 없지 않냐.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마약 조직이 돈을 넣었다 뺐다 했다. 이거는 막 상상이 안 되는 의심을 하기 시작하니까 설득을 못 하겠더라. 아, 그래. 그럼 나하고 한번 은행에 가보자. 은행에 가서 한번. 은행도 지금 다 지금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조직들이 은행에 다 이야기해놨대. 그럼 뭐 대책이 없는 거지, 그러면. 그럼 내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냐. 이제 그 국정원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국정원 과장님하고 내가 당신 한번 대면을 한번 시켜줘야 돼. 하도 답답하니까 국정원 과장님을 내가 당신 한번 대면해서 당신 의심하고 있는 게 진짜 의심이라는 걸 내가 자꾸 이야기를 안 될 줄 알면서도 한번 해봤었는데 국정원 가지고는 나를 못 도와준다는 거지. 국정원 정도로는 나를 도와줄 수가 없고 그 정보를 알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위에가 있어야 돼. 그럼 어디냐 하니까 UN 단위에서 이제 자기를 도와주고 그 감시하는 그 망을 일망타진해야 자기가 이 암흑 조직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마약 중독시키고 자기 부인과 함께 돈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통장에 돈도 얼마 없어 내가 보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번에 이제 검찰청에 내가 자수하겠다. 자기도 이제 마약 한 걸 이제 며칠 전에 했다는 거라. 했는데 나 한 거 이거는 나 이제 잡히 들어가겠다 이거지. 왜? 내가 들어가야 이 사람들 일망타진하고 우리 와이프를 중독시키고 우리 와이프를 성적으로 농락하고 응? 내 돈을 하여튼 이래저래 속이는 거 이번에 완전히 내가 파헤쳐야 되겠다. 소설 같죠? 저는 그 이야기 한참 들으면서 그래 해라 내가 했어요. 그래 해라. 말려도 안 돼요. 그리고 한 달 좀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다시 또 마약을 해가지고 결국은 경찰서입니다 하면서 면회 좀 와달라고 전화 왔어요. 탄원서 써서 좀
좀 형을 좀 감형시켜 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결국 자신이 자수를 한 게 이제 들어간 거예요. 자수가 아니고 사실은 정신이 돌아서 망상에 사로잡혀서 자기 부인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그 조직을 밀망타진하기 위해서 결국 자기가 들어가서 이 조직을 잡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보니까 부인은 마약 안 했고 결국 자기가 마약 중독자로 이제 형을 살아야 되는 입장이고 이제 그 상황이 현실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니까 내가 미쳤다 하면서 이제 마약이 깨니까 조금 이제 정신을 이제 차리고 나니까 내가 미쳤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마약 중독이 그냥 여러분들이 일반 그냥 중독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일반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술을 먹다가 술 안 먹으면 막 손이 떨리거나 좀 이렇게 집중이 안 되거나 머리가 띵하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담배 늘 피우던 사람이 왜 담배 안 피우면 소화가 안 되고 괜히 또 막 불안하고 그냥 뭐 한 대 피우고 한 잔 마시면 좀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왜냐하면 보통 사람이 안정돼 있는데 보통 평상시에 이제 술이라든지 담배에 중독되면 술이 들어가고 담배가 한 대 들어가야 안정이 되거든. 그게 중독이거든. 예. 혹시 컴퓨터 앞에 딱 앉아야 마음이 안정이 되는 친구 있나요? 이 연초에 이제 유 목사님 메시지 중에 시작하시기 전에 아마 사도행전 1장, 2장, 3장을 두고 아마 유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원단 메시지로 오늘이 그날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하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이 그날일지도 모른다. 그 기대를 하시면서 오늘을 사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일 그날이 올지도 모른다. 저도 이걸 탁 잡았어요. 그래. 매일매일 이러면 진짜 늘 이렇게 기대하는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기대하고 3장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삶이겠다. 근데 혹시 이 자리에 엎드려 있는 친구들 중에 잘 생각해봐요. 엎드려서 잘 생각해봐. 오늘이 내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 게임 할 수 있는 그날일지도 모른다. 이래 되면 이게 이제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이 그날일지도 모른다. 오늘이 그날이 되게 하옵소서. 나 혼자 집에 아무도 없고 엄마 훈련 가고 아버지 회사 가고 막 형도 훈련 갔고 막 대학 수련회 갔고 오늘이 그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래가 내일 그날이 올지도 모른다 뭐 이래가지고 사모노를 누려버리면 이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은밀하게 나 혼자 있을 때. 근데 이제 이런 중독은 그나마 제가 볼 때는 귀여운 중독이에요. 마약 중독은 정말 이거는 가족과 본인과 진짜 너무 한 번에 피폐해지는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예방적인 이야기를 마칠게요. 여러분들이 예방적인 이야기를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이미 이제 고등학교, 대학 가면 사회에 가면 이런 데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구에 어떤 청소년 한 고등학교 여고생이었는데 실제 그 사건을 담당한 형사가 나한테 이야기해 줬어요. 대구 마약수사대장이 대구지방 경찰청의 마약수사대장이 이제 만나가지고 식사하면서 자랑을 하더라고. 내가 이런 사건을 했다. 그게 뭐냐면 대구에 보면 복현오구리라고 있어요. 복현오구리에서 어떤 여고생이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탁 서 있었는데 아주 멋있는 차가 쫙 오면서 청년 2명이 학생 어디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뭐 저쪽으로 해서 저리 가시라고. 그래 학생 어디로 가느냐. 나는 그럼 타라 태워주겠다. 됐으면 타라 고맙다. 어차피 그 방향이다. 가다 내려주고 갈게. 그래서 이 학생이 탔는 거예요. 그 학생이 탔는데 거기서 이제 음료수에 물뽕이라는 게 있어. 마약 필로폰하고 좀 달라. 무색무취라. 냄새도 없고 이건 아무 맛도 없어. 요걸 음료수에 태워가지고 이 학생에게 먹인 거예요. 물뽕이라는 게 사실 돌아다닌다니까. 그래 이제 그 상태에서 정신을 잃은 이 여고생을 성적으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고 하다가 나중에 이게 이제 그 사건을 잡은 그 이야기가 실제 이제 있단 말이에요. 가까운 대구에서 일어나는. 실제로 지금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일어나고 어른들이 물론 참 나쁘죠, 그죠? 음료수 하나도 편안하게 주는 걸 이렇게 마시기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그 PPT 준비되어 있으면 아마 자료를 하나 잠깐 보고 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미쳐야 미치는 전문성 시대입니다. 진짜 한 분야에 미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책에서 일에 미치고 스포츠 미치지 않으면 사실 그 분야에 1등 할 수 없어요. 밤늦은 시간까지 한 분야에 미쳐야 도달하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미치지 않으면 그 전문가로서 도달하기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미쳐 있는지,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이 그날일까? 여러분들은 오늘 그게 됐으면 좋겠다. 오늘 이 일이 실현됐으면 좋겠다. 어디에 미쳐 있나요? 오늘이 그날이게 하옵소서. 그게 여러분들이 미쳐 있는 겁니다. 유 목사님은 그러면 어디에 미쳐 있습니까? 돌아간 게 아니고 미쳐 있는. 미치는 거는 좋은 거예요. 돌아버리면 안 돼요. 집중력과 집착하고는 달라요. 중독은 집착으로 가는 거예요. 집중이 돼야 돼요. 집중. 그러니까 집중이 되는 미치는 거죠. 여기서 어디에 미쳐야 여러분들이 어떤 전문가로 도달할 것이냐 이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다른 분야로 미치는 사람들이 있죠. 중독 시대. 이렇게 마약, 헤로인, 알코올, 담배. 예. 이렇게 이것도 한 분야에 미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미쳐 있습니까? 술, 담배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디에 지금 마음이 가 있고 어디에 미쳐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마약 중독이다, 도박 중독이다 이전에 내가 어디에 미쳐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 기간에 어디에 내가 중독되어 있느냐. 도저히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내가 집착되어 있느냐. 집중이 안 돼요. 집착되면. 그렇잖아요. 특히 사람에게 집착되는 건 참 괴롭잖아요. 짝사랑 해봤어요? 난 중학교 1학년 때 그 여자친구 있었는데. 여러분들 여자친구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여자친구 있었어요. 근데 그건 다음 이야기 해줄게요. 그건 집착이었어요. 조금 나한테. 근데 참 괴로웠는데 좀 행복한 어떤 시간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사람에게 집착이 너무 되어서 진짜 제발 나 좀 그만둬라 이런 정도로 너무 집착이 되는, 그것도 사람에게 집착되는 만큼 또 괴로운 게 없죠. 술에 집착이 되고 도박에 집착이 되고 게임에 집착되는 것도 문제지만 사람에게 집착되고 타인에게 집착도 집착이지만 내 개인에게도 집착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내 외모 중에 하나에 집착이 된 적이 있어요. 집중이 아니고. 어디냐면 코라. 코 어때요? 제 코 어떤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어느 놈이 누군지는 모르겠어. 지금도 이름 생각 안 나고 얼굴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야, 니 코가 돼지코 같네 이러더라고. 아니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 친구 얼굴 못 보고 그냥 집에 갔어요. 돼지코?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막 계속 막 이 신경을 타고 내 중추신경이 그냥 팍 각인이 돼버렸어요. 완전 생각이 말이 내 귀를 타고 그냥 내 생각 속에서 각인이 되어서 막 완전히 내 안에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6년간 내 코, 거울 보면 코만 보이는 거예요. 야, 내 몸에 완전 집착이 되는 거지. 내 몸 하나에. 내 몸이 딱 보니까 거울 보면 진짜 돼지코 이렇게 조금 하니까 돼지코 걷더라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밖에 떡 나가면 사람들이 내 코만 보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내가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서 그 해방됐는데, 중학교 때 사진을 봐서, 진짜 그때 좀 돼지코였는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내가 크면서 이게 코가 좀 이렇게 좀 성장하면서 좀 콧대가 섰나? 근데 이제 중학교 때 사진을 다시 내가 자세히 봤다니까. 대학. 그때 왜 그랬지? 내가 미쳤나? 늘 코만 생각한 거예요. 사람 보면 저 사람 코만 보는 거예요. 얘는 코가 어떻지? 얘는
저도 좀 돼지코 같이 생겼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신발 사면 놈들 신발만 보듯이 집착이 돼가지고 그 중학교 사진도 이 코예요. 근데 괜찮잖아요. 근데 이게 내 몸에 집착이 되니까 야 겁나더라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내가 이제 보면서 야 중독이라는 게 결국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신체와 내 자신의 환경에 집착해버립니다. 그리고 만남에 집착해버려요. 실제 마약을 혼자 만들어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 마약도 술도 같이 만나면서 권하고 배우면서 같이 중독돼 가는 거예요. 담배도 그렇고.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 말을 듣느냐, 누구의 영향을 받고 어떤 영적 스피릿이 같이 통하느냐에 따라서 이 중독이라는 게 점점 내 속으로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느 부분에든지 사람들은 한 분야에 깊이 빠져들어야 되는데 집착 수준으로 가면 이게 중독이 되는 거구나. 정서 중독도 있어요, 실제. 정서 중독도. 그러니까 정서 중독 가운데 사람 관계 중독.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물질로 인해서 술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중독도 있지만, 근데 이런 이제 술, 담배, 마약 이런 것도 사실은 진짜 이제 미치도록 만들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중독으로 어떤 부분에 빠져드는지 한번 이번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가 이제 만났던 친구 안동교도소에서 출소해 가지고 나온 친구 중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굉장히 이제 그 마약을 한 사실이 죄책감이 있고 계속 이제 가족에게 미안하고 난 나쁜 놈이다 이거지. 본인이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자책하면서도 또 어쩔 수 없이 마약을 또 해야 되는. 그래서 전까지 8범인가. 8범 맞나? 강전사님. 8범 맞나? 부산에. 준이. 8범이지. 전과 8범인데도 본인이 3층에서 자살하려고 뛰어내렸다가 허리 다쳐버리고. 허리 완전히 내려앉았는데 또 마약하고. 마약하다가 이제 또 마약을 대량 먹어가 죽으려고 또 머금고 있다가 이빨 다 나가버리고 이빨 다 내려가 틀리하고 있거든. 나이도 이제 훨씬 어린데 나보다 어린데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가 안동교도소에서 출소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미션홈이라는 곳에 같이 생활을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독 정도가 이제 본인을 자꾸 이제 학대하는 거예요. 본인의 몸을 학대하고 본인의 어떤 자책을 하게 되니까 자살하고 또 원망하고 하면서 이제 어디에 잡히냐 하면 생각 중에 이 마약을 한다고 다 똑같지는 않아요, 색깔이.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달리고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달리는 거거든. 어떤 사람은 여자 쫙 꼽히는 사람이 있다니까. 마약하면. 어떤 사람은 의심으로만 딱 꼽히면 마약하고 나서 막 쾌락 이런 거 전혀 없어. 마약 딱 찌르자 말자 막 의심에 사로잡혀가 막 계속 도망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 전군이 지금 자기를 쫓아온다 생각하고 산을 막 밤새도록 막 기어다니다가 내려오는 사람도 있어, 마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전군이 지금 자기를 쫓아온다는 망상에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부산 친구인데, 뭐냐 하면은, 이, 눈알이 딱 잡힌 거예요. 눈알이. 이 눈알이 자기를 계속 감시하면서 빙빙 도는 거예요. 괴롭겠지. 보이니까, 실제 자기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어느 날 같이 사는 그 목사님이 가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트렁크를 톡 열더만은 트렁크를 톡 열었다가 다시 팍 닫다가 자크를 팍 잠가가지고 3층에서 이렇게 밖으로 아파트 밖으로 확 집어 던지래. 그러면서 이불을 다시 확 꺼내가지고 이불을 다시 뭔가를 확 싸는데 뭐 본인은 막 너무 열심히 해가 이불을 다시 막 밖으로 던지고 또 막 안에 있는 옷을 막 밖으로 던지고 저 뒤에 이제 앉아 있는 전도사님 한 명이 그 같이 사는 분이거든. 그분하고 그러니까 이 실제 이야기라니까. 같이 사는데 그걸 보니까 어떻게 했어? 같이 살면서 갑자기 옷을 버리지, 가방을 싸서 버리지, 뭐 농안에 있는 막 그 새 옷 그 입으려고 딱 그 드라이 딱 해가 저기 비닐 딱 씌워놓은 거 이걸 해가 막 밖으로 버리지. 왜 그러나? 미쳤냐 이거. 처음에는 이제 나중에 이 친구를 딱 정신 차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 눈에는 이게 이제 눈알이 이제 자기를 감시하는 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늘. 이게 이 눈알이 가방에 들어가 버렸어. 가방을 빨리 닫아가 버려야 되잖아. 본인은 너무도 정상적인 행동이에요.
자기를 감시하고 괴롭히는 그 눈알이 가방에 들어갔으면 빨리 이불 속에 들어가 빨리 이불을 싸서 버려야 되잖아. 본인으로서는 너무도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미친 거지. 이게 옷 속으로 들어갔어, 이게. 그게 이제 자꾸 잡히는 거지. 그렇듯이 이게 중독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아이고, 뭐, 또 마시고 또 마시고 하는구나. 뭐 또 게임하고 또 게임하는구나. 또 피우고 피우는구나. 이 정도의 중독이 아니고 중독을 하다 보면 유 목사님 요즘 계속 그 이야기를 마침 하시더라고. 나 이게 우리 청소년들 중독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생각했는데 진짜 이게 뇌에 사실은 중독이 아이고 네가 의지가 약하구나. 네 의지를 약하니까 담배를 못 끊는구나. 아니라 네가 의지가 약하니까 술을 자꾸 먹고 아니거든. 물론 의지라는 게 물론 작용을 하지 어느 시점에. 그러나 이것은 중독은 의학적으로는 정신병이라. 그리고 뇌질환이라. 이 뇌 안에 일어나는 도파민이라는 이런 물질들이 이제 너무 많이 나와버리고 그러면은 너무 적게 나오면 파킨슨氏병이라는 게 도파민이 너무 적게 나오면 행동이 이렇게 느리지. 나이 들면 이렇게 잘 안 되잖아. 내 나이 든 것 같아? 쏙 되잖아. 한 70살 된 할아버지 샥 이래 잘 못한대. 이래 하지. 한 80 정도 되면 이제 이렇게 되지. 옛날에 무하마드 알리라는 그 권투 선수가 있어.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고 주먹으로 이제 그 사람이 이게 이제 모솔렘인데 이게 파킨슨氏병이 걸려서 그렇게 난리받은 사람이 어느 날 TV 나오고 이래 나오더라고. 표정도 안 변해. 얼굴이 변할 나이 들수록 굳어지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왜 그러냐? 병으로 치면은 뇌 질환 가운데 파킨슨氏병, 파킨슨씨가 이걸 이름을 이제 먼저 지어서 파킨슨氏병인데 이게 뭐냐면 파킨슨氏병이 도파민이라는 뇌에 나오는 이게 그 호르몬이 이게 엔돌핀처럼 이게 있는데 도파민이 너무 적게 나오면 이 병에 걸려버려. 그럼 이제 의사들이 약을 도파민이 좀 나오도록 하는 약을 줘요. 그게 치료제인데 뭐 먹으면 좀 낫다 안 먹으면 또 그렇고 계속 심해져 점점. 근데 이 마약을 하면 도파민이 대량으로 팍 나와. 담배를 피워도 조금 나오고 이제 실제 필로폰 같은 경우는 많이 나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마약이 뭐 어떤 쉽게 생각하면 통장 있나? 이름. 재원이는 집에 네 통장 있나? 개인 통장 있나? 얼마 들었노? 만약에 100만 원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네가 1년을 살아야 돼. 그걸 가지고. 근데 하루 만에 다 쓰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완전히 바닥이 나버리잖아. 하루에 다 100만 원을 다 쓰고 1년 써야 될 거라.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하나님이 평생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친구 만나고 맛있는 음식 먹고 내가 어떤 취미생활하고 뭐 좋아하는 사람 만났을 때 이렇게 뭐 수다 떨 때 내가 조금 재미있게 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뇌 속에 다 넣어놨는데 이걸 어떤 특정 약물을 이용해서 술이든 담배든 마약이든 마약이 이제 제일 강력하지 사실은 그 땅 때리면 거기가 뇌로 가. 이게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마약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이 도파민이라는 게 대량 팍 나오고 나면 통장에 잔고 앵고 기름 앵고 나듯이 그럼 차 안 가잖아. 이렇게. 그렇듯이 마약을 자꾸 하다 보면 결국 내 신체에도 결국 영향이 오고 생각에도 영향이 와서 결국 집중이 안 되는. 어제 저녁에 이제 내가 TV를 잠깐 보는데 마침 이제 중독된 친구 전도학이라서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TV에 뉴스에 나오더라고. 이제 가톨릭 대학교 서울 성모병원에 연구한 그 자료가 잠깐 나오던데 인터넷의 중독이라는 게 탁 인터넷 중독? 요즘 청소년들이 많잖아.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이 중독 안 된 청소년에 비해서 어떤 그 의휘력이나 수리력, 이해력이 IQ가 15%가 떨어지더라는 표본 조사가 봤나 그래. 그리고 특히 여자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감각이 좀 더 이렇게 민감하잖아. 그래서 그런지 여중생 같은 경우는 이해력의 IQ가 지능이 20% 이렇게
인터넷 중독 안 되어 있는 친구하고 비교했을 때 20% 이미 떨어진다는 거죠. 그만큼 왜 그러냐? 이 뇌 질환이기 때문에 모든 중독은. 그런데 중독돼도 괜찮은 게 있고 중독되면 이렇게 망하는 게 있어. 나의 이름은 마약입니다. 나는 이상 여건 없이 들어와 어떤 이들은 살해되어 시궁창에 발견되게 합니다. 나는 학생들이 그들의 배움을 잊게 만들고 아름다운 여인으로부터 아름다움을 빼앗고 유창한 웅변가가 말을 잊게 만들겠습니다. 이게 중독. 나는 교사들이 가르치는 법을 잊게 하고 성직자들이 가르침을 원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모은 돈을 빼앗고 영원히 돌려주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이를 태내에서 죽게 하든가 마약에 중독되어 태어나게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강도로 만들어 훔치고 살인하도록 조종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손안에 있는 한 당신의 의지는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기억하시오, 친구야. 나의 이름은 마약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예방적인 차원에서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때 진짜 여기에는 중독되면 안 되겠다는 내가 너무 마음에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들 마음속에 딱 생각 속에 각인을 좀 하시고 어떤 중독으로 여러분들 그러면 사람은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래 살아가고 싶나? 그러니까 어떻게 살고 싶나? 오늘 유 목사님 말씀처럼 멋있게 살고 싶지 않나? 멋있게. 멋있게 살려면 어딘가 중독돼야 돼요. 좋은 단어는 아닌데 중독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제 어딘가 중독된 사람은 이제 나쁜 표현이지만 중독이라는 게 좋은 표현이 아닌데 어딘가 집중되어지는 어디엔가 어떤 의미와 생각을 알고 오늘 내가 하는 일, 내 미래를 두고 다 중독되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 가능성이 많은데 이 세상에는 우리를 중독시킬 만한 게 너무 많잖아. 특히 여러분들 그지? 노래, 컴퓨터 게임, 인터넷, TV 많잖아. 특히 노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학생들은 우리 아들도 보니까 지금 대학 2학년인데 노래 많이 듣더라고. 내가 막 메시지 해주는데도 이 노래 배경 하는데도 그래도 들어. 말 안 들어요. 근데 이제 대학생 되니까 조금 이제 가려서 듣고 하나님이 얘를 변화시켜 가는구나 좀 보이는데 어떤 때는 그하고 보니까 나도 청소년기에 노래 많이 들었거든. 내 혼자 저기 밭에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남진이 저 푸른 초원 위에 이런 노래 있었어. 그런 것도 부르고 했던 기억이 나. 나도 참 그때 노래 많이 불렀지. 들었고. 근데 하나님이 또 변화시키니까 되는데 어른들은 또 이게 노래 속에 있는 어떤 영적 사실 같은 거 알고 나면 막 이야기해줘서 막 못 듣게 하고 싶거든. 그러면 막 뭔가 그리고 막 여러분들 앉혀놓고 막 빨리 막 어디인가 막 말하자면 오늘 주제로 이야기한다면 어디인가 빨리 몰입하고 중독시켜야 되겠는데 나쁜 중독으로 막 가는 게 보이면 여러분들이 빨리 앉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막 중독시키고 싶거든.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막 협박하고 막 영접해! 하면서 막 그런 거 당해본 친구 없나? 빨리 영접해! 너무 절박한 거예요, 부모님. 그래서 부모님 눈치 한번 탁 보고 안 하면 뭔가 안 될 것 같고 막 해가 막 강제로 막 영접당하고 막 해가 영접합니다 하고 나서 진짜 영접한 거 맞나 막 싶고 이래 되면 이제 어느 날 막 갈등 오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갈등 속에라도 여러분이 있어야 다행이지.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이 중독되어야 할 것에 중독된다면 이제 부모님들의 그런 간절한 마음도 사실은 이제 뛰어넘는 그런 때가 오는데 그게 뭘지. 유 목사님이 특히 이게 이제 수련회니까 유 목사님이 이번에 원단에 주시는 메시지 나도 이제 딱 마음에 담았거든. 어디에 중독되라고 했지? 잘 듣는데 친구 이름. 이분 어디에 중독되라 그랬어요, 유 목사님? 유 목사님이 이분 말고 올해 들어서면서 원단 메시지 1강, 2강 하면서 어디에 중독되라고 하셨는지 한번 내가 어디에 중독되라고 유 목사님이 이번에 중독 이야기를 하셨잖아. 중독은 뇌의 병이다 이야기하셨는데 하시면서 어디에 중독되라고 이야기하셨는지 기억나는 친구 랩런트만 어른 말고
광호, 야, 역시 광호가 또 기도에 중독되라. 기도는 곧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 안 나면 기도도 못 하지 사실. 기도할 생각이 안 나는데, 기도할 마음이 없는데. 그래서 이 생각 속에 뭐가 들려지고 뭐가 보여지고 내가 어떤 속에 내가 각인이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중독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시간도 사실은 이렇게 마음에 담고 귀로 듣지만은 이게 마음에 담겨져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돼요. 그 중에 오늘 나는 어디에 중독될 것인가 한번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그래야 그 다음에 넘어가 중독된 친구를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중독에 대해서 내가 답이 나와야 중독된 친구를 전도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나도 중독에 노출될 수 있는데 그런 친구 없나요? 손 한번 들어봐요. 오늘이 그날이 되게 하소서. 아무도 없는 그날. 오늘이 컴퓨터 게임 마음 놓고 그날 막 간절히 중독된 친구 없나? 우리 랩런트들 아무래도 적겠죠. 여기에는 주제가 중독이 아니고 중독된 친구에게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이게 주제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중독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잠깐 여러분들하고 질문을 잠깐 받고 좀 결론은 뒤에 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가 중독, 특히 중독된 친구에게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겠어요. 여러분들하고 좀 뭐 강의라기보다 그냥 제가 겪었던 거, 봤던 거 잠깐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했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제일 센 중독, 사실은 마약 중독. 이 사람들 내가 거의 한 8년을 거의 일주일에 거의 한두 번은 매일 만나. 우리 약국에 퀵 서비스가 한 명 와가지고 도와달라 해가 잠깐 만났는데 이 퀵 서비스가 마약하는 사람이라. 근데 이 퀵 서비스 아저씨가 나하고 상담하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는 안 받고 자기 부인을 데리고 와가 자기 부인 영접하고 갔는데 이 퀵 서비스 아저씨의 고통이 뭐냐 하면 환청이라. 계속 귀에서 어떤 소리가 들린대. 지금도 들리냐? 조금 전에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뭐라고? 퀵 서비스 하는데 오토바이 타고 쭉 가면 밟아라. 야, 그러고 보니까 퀵 서비스 오토바이 지나가고 그 뒤로는 퀵 서비스 오토바이 지나가면 차 타고 가다가 좀 긴장하게 되더라. 사람이 들은 게 있잖아. 저기 갑자기 뭐 환청 들리는 퀵 서비스 맨일 수도 있잖아. 그렇듯이 늘 내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중독.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또 여러분들 문화 속에서 나도 여러분들에게 좀 배울 수도 있고 한번 질문을 받아볼게요. 자, 주제로 이제 돌아왔어요. 중독된 친구에게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한번 고민, 질문. 제가 남녀 분반이거든요. 남자들 문화가 좀 더러워요. 좀 많이 분란해요. 그래야 어떻게 심각한. 사실은 그런 부분은 모든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은 성적인 욕망, 성욕이라 성욕. 이 하나님이 또 성을 주셨거든. 아름다운 성으로 가듯이. 이 성적인 게 없이는 또 이세가 태어날 수 없으니까. 근데 이것을 아주 추접하고 상업적으로 만든 게 이 시대잖아요. 그죠? 성을 돈으로 또 이 성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걸로 이렇게 자꾸 가서 그렇지 사실은 남녀의 성은 하나님이 주신 아주 창조적인 게 성이거든. 이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부부가 생명을 잉태하는 육신적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면서 완전한 육신적인 존재인데 그 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데 이 성을 지금 시대에 우리 때도 그랬거든. 뭐 음란이라든지 이런 잡지라든지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게 뭐 휴대폰 안에서 막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이 이제 돌면서 사실은 나는 그게 자유로울 수 있냐? 아닐 수 있거든. 그런데 내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그 부분 성중독 이것도 중독 차원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 어떤
우리 고등학교 때 어떤 영어 선생님이 와가 영어는 잘 못 가르치던데 고등학생들에게 하나 해방시켜 준 게 있는데 남학생들 자유행위를 하는 거를 너무 이제 그 죄의식과 죄책감을 가지고 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서 우리 반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좀 순진한 게 많았고 자유행위가 굉장히 나쁘고 죄책감. 물론 그걸 자랑스럽게 길에서 뭐 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지. 근데 이건 성이라는 게 비밀스럽고 우리 생명이 아주 그 신비하듯이 신비한 게 있거든. 근데 이런 걸 잘 모르고 그냥 자꾸 그 틀린 정보를 가지고 성적인 게 이렇게 그 자칫 중독 상황처럼 가서 강박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불안한데 막 어떤 성적인 해소를 하려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실제로 정상적인 어떤 우리가 배설하는 어떤 부분에서 그 몽정이라든지 사정하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그 중에는 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자세히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그 영어 선생님이 와가 야, 너 그거 괜찮아. 그 영어 시간에 그거 잠깐 이야기하더라고. 그거 건강한 거야. 근데 좀 몰래 청결하게 해, 청결하게. 이제 그때 말하자면 요즘 이제 구성애 아줌마 가듯이 그걸 짧게 그냥 풀어놔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엄밀하게 깨끗하게 처리해라. 그럼 건강한 남성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남자 학교였거든. 그래,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굉장히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은 이 성에 대해서 오해하고 틀리게 생각한 게 오히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렇게 이것조차도 생각과 마음과 육신적으로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지금 특별히 이 시대고 특별히 행동보다도 이 생각 속에 음란에 사로잡힌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 스스로 제가 볼 때는 스스로 이런 부분에 어떤 그 답을 주기가 쉽지는 않겠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들 스스로 여기는 어떤 친구 뭐 어떤지 모르. 여러분들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건강한 그 성적인 그 관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특히 성경적인 성적인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남자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또 그 생산 자녀를 놓고 여기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성적인 문화를 성경적인 문화를 여러분들이 다락방 안에도 그런 특강들이 있거든. 그런 거를 듣고 그렇게 해서 친구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좀 건강한 성적인 문화도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내 수준의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문화에서 뭐 그렇게 전달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성적인 것 이런 것도 실제 이제 친구들이 이야기 많이 하고 있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 내가 오늘 당장 답 주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문화를 잘 모를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는 약사인데 어떻게 전도할까요? 내 13년 전에 그 기도 했었어요. 사실 그거 좀 마음에 담아봐요. 하나님, 난 약사인데 길에 나가서 전도지 주니까 잘 받지도 않고 병원에 전도한다고 전도지 떡 들고 가니까 아저씨 왜 왔어? 이러더라고. 전도한다고. 지금 젊은 사람이 지금 이 멀쩡한 대낮에 뭐 일은 안 하고 가면서 그게 내 맘에 팍 들어가고 그때 현장 나가니 말이 겁나네. 그러나 약국이 현장이구나. 그래서 약국에 와서 내가 좀 더 성실하게 막 이렇게 전도를 고민하기 시작한 타이밍이 그때이기도 하고 물론 지금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해서 그 영접하고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렇듯이 여러분들 나는 지금 방금 질문한 친구 이름이 찬희가 하나님 지금 우리 주위에 나도 성적인 걸 갖고 있는 성적으로 남성이고 여성이 아니지 남성이고 하나님이 남성으로서 당연히 가지고 있고 나도 어떤 면에서는 유혹에 흔들릴 수도 있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심합니다. 지금 너무 문란하고 동성애부터 해가지고 이거는 막 너무 심하고 우리 지금 학교 문화도 그렇고 성적으로 너무 문란한데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전도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TV 보다가 신문 보다가 기도해보라니까. 하나님 음란 동영상을 친구가 딱 틀었대. 야 찬아 이거 한번 봐라. 이거 우리 딱 보고 빨리 기도. 하나님 빨리 한번 보고 이게 문화가 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는 이 문화를 가지고 전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랍니까? 이런 질문도 내가 오늘 당장 답을 못 주겠지만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다음 질문.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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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이제 저도 사실 그 고민을 한 적이 꽤 있거든요. 사실은 이미 어딘가에 가출을 할 정도고 어디에 이제 청소년기에 술 담배에 좀 빠지는 정도면 거의 부모 말 99.9% 안 듣습니다. 또 그 시기에 부모 말 잘 듣는 애들은 좀 귀하고 희귀합니다. 제가 알기로 저도 그렇고요. 잘 듣는 척 하는 거지. 이게 너무 부모 말이 쏙쏙 들어오는 친구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죄송하면 왜냐면 마약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저분은 저렇게 이야기하는 갑다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청소년기의 방황과 갈등은 어쩌면은 뭐 괜찮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안에서 이 복음 어마어마한 이 복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라는 말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제 아이가 중학교 때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어서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부모님 면담 이래가지고 저는 그때 뭐 하냐면 중고등학교에 술, 담배, 약물, 마약 예방교육 강사였거든. 근데 이놈이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쪽 다 팔지 우리 아들 이제 담배를 피우다가 잡혀가지고 학교에서 부모님 오래요. 그래 갔죠. 아이고 막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갈 때는 이 선생님에게 복음을 좀 전할 수 있는 기회인가 하고 갔는데 사실 그까지는 저는 사실 담대하게 안 되더라고. 이 복음이 좀 약간 희미했는지 그때는. 그러나 제 마음에 술, 담배 물론 해롭고 이거 중독될 수 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소년원 정도까지 가면 이런 이야기해요. 소년원의 교육을 이제 매일 들어가면 제가 이제 일반 약물에 대해서 예방 교육하면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가서 또 그 복음 전하고 거기서 또 영접 일어나고 대구 소년원이 있어요. 거의 100% 담배 다 피우거든요. 그 소년원에 온 애들 한 30명 딱 강의 매일 회기 25회를 해요. 1년에. 너 담배 피우는 그거보다 더 나쁜 게 있다. 그게 뭐냐? 숨어서 피우는 거. 담배 피우면서 죄의식 가지는 거. 담배 피우면서 죄책감 가지는 거. 그게 더 나쁘다 내가 볼 때는. 담배를 이래 숨어가 화장실에 피우고 컴컴한데 막 아파트 막 그 밑에 내려가고 옥상에 가고 막 저 놀이터 뒤에 가고 이래 가지고 막 하얀 거 막 입에 물고 있으면서 야 지금 내 앞으로 뭐 할까 이래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할까 국가가 앞으로 이제 말이야 그런 이야기 하겠나? 뭔가 모르게 이상한 생각들과 말들이 단어들이 많이 가고 그리고 뭔가 짜릿함도 있겠지만 20살은 그 뒤에 굉장히
마음에 뭔가 시커먼 게 잡힐 때가 많다. 담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왜? 내가 마약을 받기 때문에. 마약요 0.039g 그 마약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다 사람 생각 바꾸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마약을 해서 정신이 돌았다 그러죠. 아닙니다. 마약으로 나타나는 거의 한 5%? 요 정도만 나타나고 보는데 이 안에 잠복되어 있고 실제 숨은 문제, 말하자면 근본 문제, 이 문제가 잠복되어 있는데 마약을 해서 나타나서 저기 의심이 꼽혀가 막 도망다니고 저기 환청이 들리고 환식. 이 사람은 평소에 의심이 있었는데 마약이 들어가니까 곱하기 10, 100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막 정폭이 되었던 거고 불안이 막 정폭. 불안하는 사람 있어요? 나도 한 번씩 불안할 때 있는데. 전혀 의심 안 하고 사는 사람 큰일 나 잘못하면. 아무나 주는 뭐 집에 가져가면 아무나 따라가고 아저씨가 가져가 큰일 나잖아. 이 사람 누구지? 의심해봐야지. 그렇듯이 나타나 있는 마약 문제 이전에 숨어 있는 문제가 더 크다. 그래서 얘가 술을 마시는구나. 아니 얘가 이상하게 음란물을 봐. 우리 광호가 음란 동영상을 볼 줄 몰랐지. 엄마가 그런 이야기 혹시 안 하더나? 안 봤겠지만 이름을 알아가 미안하다. 그거요. 저는 그 뛰어넘어야 돼요. 그 죄책감 잡혀가지고는 세계복음을 원해요. 어떤 사람이 하더라고. 야, 니는 뭐 2개 얼굴이 아니고 한 100개 얼굴 되는 것다 하면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청소년 한 고등학생 보고 니는 2개 얼굴 아니고 학교 지 뭐 니 얼굴 한 100개 넘적 하니까 옆에 있던 다른 장로님이 어허 그거 놔두세요. 100개 이상 얼굴이 돼야 세계복음 하지. 얼굴 한 개 갖고 어떻게 세계복음 하겠냐고. 미국 가면 미국 얼굴, 독일 가면 독일 얼굴, 아프리카 얼굴. 말하자면 어른들이 좀 이제 여러분들이 많으니까 내가 또 한다 생각하면 돼요. 어른들이 넓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애가 집 나갔어요. 그러다가 내가 혼을 냈어요. 나도 혼 안 내겠어요. 집에 계속 이제 학교에서 막 연락 오고 이러니까 네 혼을 냈는데 어느 날 이놈이 집을 나가 버려가 한 3일 안 들어와 버려. 집 나가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친구가 이제 다른 친구들은 벌써 이제 올해 대학 들어가는데 이 친구는 재수하고 있어요. 우리 둘째 아들인데 이제 이게 뭐라면 세상 말로 하면 철이 든 거예요. 내가 한 건 뭐냐? 계속 네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방법이 없어. 사실 방법 없습니다. 부모가 특히 그래서 이해하고 대화하고 특히 부모만 안 듣습니다. 이래 되면 일단 부모는 얘를 나쁜 짓을 한 애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그걸 뛰어넘는 눈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좀 객관적인 선생님이나 상담할 수 있는 이제 교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조금 사실은 기도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돌아온다. 저는 왜 그 믿음이 들어왔냐면 아니 어마어마한 마약 중독 이거는 진짜 어렵거든. 왜 세상 사람들이 의사들이 안 하려 그래. 그래서 내가 약사인데도 이걸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미안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마약 중독 치료 재활 이러면 거의 내가 불려 올라간다니까. 뭐 자랑같이 들릴지 몰라. 왜? 내가 이거 오래 해서 이거 돈 안 되거든. 일반 사람들은 이거 의사 약사들이 이거 돈이 안 되고 별 안 하려 그래. 근데 나는 이게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셔서 하고 있었는데 별 내가 많이 아는 것도 아닌데 하고 뭐냐? 눈을 하나 바꿔줘. 하나님. 술 문제, 담배 문제, 마약 문제, 음란 문제 이전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바꾸어지지 않으면 술 끊어도 그건 헛일이다. 안 먹으면 좋지. 몸이 건강하지. 담배 피우는 거 담배 안 피우는 랩런트가 담배 피우는 랩런트가 낫나? 담배 안 피우는 불신자가 낫나? 담배 피우는 랩런트가 나는 예뻐 보여요. 담배 안 피우는 랩런트는 사실 제 마음에 왜 마약 중독을 진짜 보고 나니까 마약은 드러난 문제입니다. 마약은 드러난 문제고 거기가 내적인 문제는 거기가 담배 문제 이전에 마약 문제 이전에 음란 문제 이전에 숨어있는 문제는 사실은 인간이 해결하기 어려워요. 부모가 해결 못 하겠더라고 저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중독이라는 이 단어를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진짜 중독 안에 이 시대에 문화도 들어있고 경제도 들어있고
가만히 넓혀보세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죠. 자, 꼭 마약 중독이 아니라니까. 사람들은 어딘가 몰입되고 집착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도 집착하지 않고 사업될 것 같아요? 집착의 차이는 아주 종이 한 장이라니까. 집중하고 있다가 돈을 벌었는데 어느 날 그게 집착이 돼버렸어요. 젊을 때는 그게 집중이 되어서 돈을 벌었는데 재벌이 되었는데 집착 수준으로 가버렸어. 경제가. 어느 날 어느 놈이 내 돈을 이거 뺏어가지 않냐 이거지. 어느 날 내 아들들이 이게 돈 가지고 이게 사기치지 않냐. 내 친척들이 뺏어가지 않냐. 집착으로 딱 가는 거예요. 의심이 딱 잡혀. 집착으로 갑니다. 그러면 저 잠복되어 있던 영적 문제가 마약에 한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불안, 의심, 두려움, 강박 딱. 그러면서 이 몸과 마음과 생각이 병이 딱 들어가서 나중에는 다른 질병으로 딱 나타나겠죠. 그래서 병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나타난. 그래서 모든 분야의 경제적인 분야, 학문적인 분야도 깊이 들어가면 그가 뭐가 맞나요? 그게 다른 영적인 부분의 어떤 신기에 가깝다 그랬잖아. 예술도 그렇고 한 분야에 복음 없이 깊이 들어간다. 그 말은 중독이라. 그 말이 중독이라니까. 여러분 중독이라는 단어를 진짜 오늘 잘 선택해서 잘 왔고 이 단어를 오늘부터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 짧은 시간에 단어는 모르겠어요. 중독이라는 이 단어 속에 내 스스로도 내 친구도 우리 가정도 가문도 사실은 중독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앞으로 영향을 줄 겁니다. 마약뿐만 아니라 모든 중독이. 그래서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답을 가진다. 그러면 직장에 들어가도 저 사람이 어디에 집착되고 중독되고 집중되어 있는가. 공부에 집중되면 당연히 공부 잘하겠지. 근데 이거 집중이 어느 날 집착으로 넘어간다니까. 엘리트들이 공부 잘하다가 어느 날 집중해서 집착으로 딱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꼭 담배 마약 아니더라도 생각 속에서 집착으로 딱 넘어간다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중독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딱 기도하고 있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고 있다. 뭐죠?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지 차니? 그리스도.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진짜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의 불치병, 특히 마약 중독, 암도 조금 정복돼 가요. 근데 마약 중독 이거는 막 선진국이 돼 갈수록 점점 어려움. 근데 마약만 중독이냐? 모든 중독이 이렇게 반파요.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은 모두 어딘가에 중독되고 있다. 복음이냐? 악령이냐? 그리스도에 중독되느냐? 기도에 중독되느냐? 물질과 어떤 자기의 욕심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서 중독되어 가느냐? 이 시대에 점점 뭔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전부 그게 우상이며 중독입니다. 내가 볼 때는 점점 시대에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몸을 가꾸기 위해서 그게 중독이고 집착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게 성형 중독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독이라는 그 단위 안에 여러분 기도를 타면서 가만히 생각해. 전부냐 마약, 술, 담배 이 폭을 확 넓혀봐. 그러면 중독된 친구에게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는 답 나오죠. 먼저 나를 전도하라. 이게 이제 제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친구 전도하기 전에 나를 전도해라.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라. 나는 언제 제일 기쁠까? 수업 시간에? 친구 만날 때? 오락할 때? 영어 단어 외울 때? 영화 볼 때? 말씀 들을 때? 나는 언제 행복할까? 한번 체크해보면 거의 내 영적 상태입니다. 어디에 통하냐 이거죠. 여러분이 오늘부터 어디에 통하느냐,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거기 가는 중독으로 가는 첫 길이에요. 자, 나의 영적 상태, 나는 언제 행복하고 나는 누구하고 통하느냐. 나하고 통하는 저 친구는 지금 어디로 통하는, 나보다 객관적으로 보이죠. 나하고 잘 통해 저 친구는. 근데 마약하는 친구 그 옆에 다 마약해. 끼리끼리 논다 하는 말 딱 맞아. 그러니까 나는 안 그런데 내 친구 지금 보니까 지금 음란 중독이라. 나하고 저 친구 잘 통해. 뭔가 영적인 스피릿. 그러면 내가 여기서 무슨 기도해야 될지도 나오고 저 친구 놓고 어떤 기도해야 될지 답 다 나오겠죠. 자, 그리고 나의 가치를 확인하라. 나는 누구인가? 그래야 친구를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친구 전도하기. 이전에 나를 전도하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계속 하겠지만 여러분 전문성 준비. 이거는 뭐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전도를 혼자 하는 거는 대단해요. 그러나 어려워요. 그래서 시스템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도의 시스템이 있어요. 오늘 제목이 친구 전도하기니까 중독된 친구 전도 시스템.
전도 시스템을 타야 돼요. 저도 그걸 타거든요. 그래서 윤 목사님 이야기한 20가지 비전 가운데 제가 시스템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 하나님 내한테로 오세요. 내가 하나님 쪽으로 들어가는 게 빠르잖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노아 방주 때는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 무조건. 그것은 뭐 신발 벗고 들어가든 뭐 맨발 신발 신고 들어가든 뭐 기어서 들어가든 방주 안에 무조건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가족끼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다락방 속으로 들어왔어요. 감사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시스템을 탈 때 전도는 되어진다. 내 혼자 전도하는 것도 맞지만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다락방 들어가요. 다락방으로. 각 지역 여러분들 랩런트 다락방 그리고 여러분 지교회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미션홈 속으로 훈련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속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들 여기에서 전도의 시스템이 나오고 내가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여기에서 전도 중독 문제도 사실은 그 다음에 나도 중독 문제 이기기 어려운데 이 시스템 안에서는 하나님이 되게 하는 전도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타라. 이렇게 다락방의 20가지 시스템 안에서 나를 발견해라. 그것이 제 결론이고요. 마지막으로 아마 오늘 끝할까? 오늘 이제 여기 전체적으로 중독된 친구에게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 부분을 질문 있어요? 중독된 친구에게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를 사실은 이제 주제를 여기서 이제 꺼내놓고 사실은 제가 알기로 목사님 이 주제가 처음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굉장히 저는 주제를 목사님 탁 주시길래 이 주제 너무 진짜 필요한 주제인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일단 시작은 스타트는 해보자. 우리 또 시스템 안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이제 앞으로 더 좋은 사역자들이 아마 일어날 걸 기대하면서 제가 그냥 한번 스타트를 서보는 겁니다. 진짜 여기에 사역자가 일어나고 진짜 시스템이 이제 세워져야 되는데 마이크 줄까? 그리고 원래 창세기 3장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 돼. 도벽이라는 것도 사실은 도벽 이것도 영적 문제 속에서 나도 어릴 때 도벽에 조금 고구마 같은 거 많이 사오죠. 그 이제 그쪽으로 발전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자, 이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탈 것이냐가 중요해요. 자, 20가지 그 비전 안에 오늘 여러분들이 중독된 친구에게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른들 시스템을 이제 우리가 쭉 하고 있어요. 지금 어른들은 이제 의료인들하고도 하는 시스템이 있고 그래요. 근데 오늘 랩런트들이 자, 이 중독된 시스템을 중독된 친구에게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를 주제를 내놨는데 이 주제를 우선은 제가 목사님 다른 뭐 사이트나 이쪽으로 지금 광고 나갑니까 혹시? 사이트 광고가 나갈 거예요. 나가고 우선은 제가 이제 오늘 다 이야기 못한 부분, 또 제가 현장에서 봤던 부분들, 또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제 전도 시스템, 특히 중독이라는 부분으로 내가 전문성은 어떻게, 이 부분은 사실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어요. 내가 만난 전문인들이 많거든요. 마약 중독이라는 이 시스템에서 시청의 공무원 만나고, 경찰 만나고, 검사 만나고, 뭐 장관도 만나고, 뭐 공무원들하고 다 만나요. 의사들 만나고, 특히 정신과 의사들. 이게 다 사회복지사도 만나고 학교 교사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여러 분야 사람들을 내가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전문 분야에서는 이 부분에 준비가 되면 좋겠다는 게 내가 경험한 게 사실 있는데 오늘 주제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중독된 친구 전도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오늘 못 했는데 사실 그런 이야기도 언제 기회 되면 하고 싶어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특히 미래죠. 하나님 나는 지금 앞으로 PD가 되고 싶은데 뭐 되고 싶지? 앞으로 뭐 되고 싶지? 이 친구는? 우주비행사. 하나님 나는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은데 중독된 친구에게 전도하기 이게 뭔 관계 있죠? 우주에 가서 중독된 오늘 전문 분야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전문 분야에서 요 주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 그리고 나는 지금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되지? 오늘 당장 가서 뭐 전도하지 이전에 하나님 나는 뭐가 하고 싶은데 말하자면 나는 학생이고 앞으로 어떤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 전도하고 싶고 어떻게 전도 준비하고 특히 중독 시대라 그랬잖아.
한 분야에 미치지 않으면 성공도 못하고 한 분야에 미쳐야 뭐 망해도 확실히 망하고. 그래서 우선 아마 다락방 우리 전체 훈련국에서 아마 나갈 거예요.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제 휴대폰 번호는 알려드릴게요. 카카오톡이 거의 다 하죠? 카카오톡 하는 친구. 이게 거의 다 여기도 중독되는 친구들이 있던데 카톡도 그래도 카톡으로 저하고 좀 이렇게 대화할 수 있으면 좋아요. 제 전화번호 가르쳐 줄게요. 요 7이에요, 7. 이재규 한화교회 장로입니다. 그래서 약국은 생명샘 약국. 약국을 실제 이제 운영하고 있고 또 이런 그 중독 현장에 이제 하나님이 한 10여 년간 있게 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전도 이전에 여러분 자신을 전도하고 또 그러려면 시스템을 타라. 그 시스템 가운데 오늘 결론적으로 만남이 시스템이다. 사무엘을 만난 다윗이 처음에 시스템을 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유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진짜 기름 부음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시스템을 탈 것이냐 전문의를 만나라 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 중에 사실은 미안하지만은 사실 마약 분야, 중독 분야에서는 장로님이 전문인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그만큼 많이 봐서 전문이지 내가 책 속의 전문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책도 같이 지은 게 있지만 여러분들하고 현장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에 오늘 친구에게 중독 친구에게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미래에 나는 이런 분야에 하고 싶은데 중독 분야에 뭐가 관계에 있는지 조금 관심 가는 친구는 카톡으로 이렇게 나하고 대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또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보면 수련할 때 한번 그런 결과를 가지고 한번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목사님 다른 빠진 건 없습니까? 예. 여기까지 하고 장시간 여러분들 집중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 또 건강하게 또 남은 메시지 잘 듣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장로님 되게 바쁘세요. 되게 바쁘시고 또